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9월 12일 12시 20분입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책이 어제부터 발매가 되었습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란 책이 발매되기 전부터 그 요약본이 공개되면서 미국 정가를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으로서 어떤 식으로 직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백 명의 증언을 모아서 실명으로 썼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공개되고 난 이후에도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밥 우드워드가 쓴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취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밥 우드워드는 번스타인이라는 그 기자와 콤비가 되어가지고 1972년에 닉슨의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워터게이트 호텔 도청 사건을 폭로한 기자로 유명하죠. 뭐 영화로도 나왔고, 그다음 퓰리처상도 이 사람 2번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층 취재 기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 한국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게 또 다 충격적인 겁니다.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은 트럼프가 한미 FTA를 파기하겠다는 통보서를 작성하도록 해가지고 책상 위에 놓았는데, 그 보좌관들이 이렇게 되면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큰 타격을 준다 해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 위에 서명만 기다리고 있던 문서를 슬쩍 빼돌려가지고 빼돌렸더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잊어먹고 챙기지도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한미 FTA 날아갈 뻔했는데, 그 용감한 보좌관, 용감한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처럼 보이겠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종의 쿠데타인데, 덕분에, 그런 의인 덕분에, 우리로서는 의인 덕분에 한미 FTA가 살아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근데 어제 공개되니까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유합니다, 이게. 올해 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주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하고 싶다. 그 다음에 사드, 지금 성주에 배치된 사드 비용은 한국이 담당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연간 미국이 한국과 무역해가서 18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180일 안에 FTA를 폐기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겠다. 무역관계를 파괴하고 싶다. 한국이 우리를 상대로 돈을 뜯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연간 18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와 28,500명의 주한미군에 우리가 쓰는 35억 달러를 우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안보와 통상은 별개 문제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사드 탄도 요격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비용도 한국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요격 미사일을 왜 거기 탄도 요격 미사일을 왜 거기에 갖다 놓아야 하느냐, 사드를 거기 갖다 놓아야 하느냐, 이렇게 또 언성을 높였다고 해요. 문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는 협력하고 싶다.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일부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해에 도달하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대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던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맥메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렇게 농담을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인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북한보다 한국에 대해 더 화를 낸다.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고위 백악관 참모들과 국가안보팀이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나서 무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 무슨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말리게 되었는데, 그 백악관의 안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렸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해병대 출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존중하는 쪽이에요. 틸러슨 국무장관, 지금은 교체되었습니다만 국무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머저리라고 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는 트럼프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스가 나와가지고, 매티스 장관이 나서가지고 주한미군 주둔의 경비가 들지만은 미국의 이익이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정보 역량,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이 크다. 만약 그런 부대가 없어지면 전쟁 위험이 증가한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방어수단도 약화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진화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보 문제도 철저하게 돈 계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지난 6월 12일에 김정은을 만난 직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니까, 돈도 들고 하니까 중단. 그리고 주한미군도 돈을 드니까 언젠가는 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막말 수준이죠. 어떻게 안보를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돈으로 계산한다면 정확하게 해야죠. 여기 매티스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주한미군으로 덕을 보는 것은 한국이 가장 큰 덕을 보고 미국도 덕을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사꾼적인 발상이 안보에 적용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드디어 그런 발상을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니까 김정은에게 당해버린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 당해버린 게 바로 싱가포르 회담 문서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문서를 보면은 김정은의 완성입니다. 거기는 김정은이 원하는 문장이 다 들어갔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우선 거기 없습니다.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바, 또는 적대관계 해체, 이것도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고 북한은 주장하는데 그 단어는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트럼프가 참 허무하게 김정은 앞에 무너진 게 바로 안보 문제를 장사꾼적 시각으로 보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변론으로 하고, 그러나 트럼프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이 전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그동안 유지되고, 주한미군을 울타리로 삼아서 우리는 군사비도 줄이고, 많이 줄였다기보다는 많이 지출하지 않고, 미국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한국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주적을 바로 앞에 두고도 GDP 대비 한 2.3%밖에 군사비에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한미군이 있은 덕분입니다. 평화를 유지해 온 거죠.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반미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얼마나 미국을 괴롭혔습니까? 여중생 교통사고
단순 교통사고인 장갑차에 여중생 2사람이 죽었다 해가지고 그걸 반미 운동으로 몰아가고 사과하라 하니까 8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사과하고 나중에는 부시까지 사과하는, 그리고 메가드 동상을 끌어내리겠다고 그러고, 더구나 사드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데, 사드 없으면 우리가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사드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방해하고, 친북 반미 세력이 방해하고, 지금 집권 세력이 반대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날만 한 거 아닙니까? 화날만. 사드까지 부자인 한국은 돈 한 푼 안 내고 미국이 부담해서 배치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트럼프가 화를 낸 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나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 편에 서서 미국과 싸워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주한미군이 서울에서 나간다 등등 이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마치 보고하듯이 하고, 그 직후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이츠가 회고록에서 노무현은 반미주의자고 약간 돈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 노선과 문재인 정권의 노선이 다릅니까?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말하자면 평화를 중재하는 포즈를 취하니까 반미 세력이 잠자코 있지만은, 이게 만약 제대로 되지 않고 내년 초에 미국과 북한이 정면 대결 구도로 갔을 때 과연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친북 반미 세력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김정은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겨우 한 발을 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트럼프가 유턴을 하면은 매우 사나운 얼굴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한국과 문재인 정권을 보는 태도도 상당히 으시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이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오히려 저 북한 편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보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제재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 카드도 한국 정부를 그냥 제재하는 게 아니고 유엔의 대북 제재, 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한국의 기업을 상대로 제재하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언젠가 카드를 써먹게 될 때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때 문재인 정권은 아마 기로에 서겠죠. 북한과 중국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과 일본 편에 서겠느냐.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지지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분단 고착이 오래 가면은 아마 내분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적화 통일로 가면은 야만으로 가는 것이고, 가장 좋은 자유 통일로 가야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통일된 강력한 번영하는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